도시 미기후와 기후변화 적응. 이상기후. 1. 도시 미기후의 정의. 여러분,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공개한 일본 도쿄의 도시열섬 현상 사진입니다. 빨갛게 불타고 있는 도쿄와 그 주위 지역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공개된 사진을 통해 숲이 우거진 주위 지역에 비해 회색으로 가득 찬 도쿄가 얼마나 더 뜨거운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도시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서 녹지가 줄어들고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서 큰 건축물을 만들었으며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인공열이나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이 많아져 인간이 거주하는 도시의 대기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가 지면과 가까운 기후에 영향을 미치면서 나타나는 특수한 기후 환경을 도시 미기후라고 합니다. 최저 기온이 상승하여 냉방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는 것과 안개 일수 등의 증가, 생물의 서식 환경의 변화 등이 도시 미기후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나아가 도시 내 미기후 변화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 열대야 등 우리를 괴롭히는 다양한 문제가 도시 환경 문제인 만큼 도시 미기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 기후와 도시 미기후란 무엇인지, 도시 미기후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 기후의 정의 및 특성. 현대는 도시의 발달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에 따라서 도시에는 건축물, 도로, 철도, 산업시설 등 여러 인프라가 구축되고 이에 따라서 지표면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도 덮입니다. 또한 많은 자동차가 도시에서 운행되고 발전소, 공장 등에서 많은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인공열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기후는 교외 지역보다 기온이 높고 습도는 낮으며 풍속이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기후라고 할 수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초로 도시기후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은 하워드 루크로 기상관측에 의한 런던의 기후에서 최초로 도시기후를 언급했습니다. 그 후 에밀리언 르누가 파리의 기후변화에서 도시기후를 다루었지만 도시기후에 대한 연구는 하워드 루크 이후 100년 뒤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도시 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자 도시의 대기가 혼탁해지거나 시정이 악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도시기후 연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유엔 경제사회국에서 발표한 2018 세계 도시화 전망 보고서에서는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6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거주 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도시 및 시가와 건조 지역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도시 환경, 특히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도시기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여러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주변 지역과 일사량, 기온, 강수량, 습도, 돌풍 등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서 도시기후의 가장 큰 특성으로 설명되는 것은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을까요? 그것은 도시 지표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햇빛을 통해 도달한 열을 그 안에 많이 비축하고 높은 빌딩들은 도시에 도달한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바람이 약해지면 도시와 주변 지역의 기온차가 커지게 되고 야외의 시원한 바람이 도시로 유입되지 못하면서
점점 도시 기후가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도시의 기온이 근교 지역보다 높아서 대류작용이 강해지기 때문에 도시에서 정란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콘크리트 도심 위에 열이 축적되면 데워진 공기가 도심 위로 상승하고 도시 공기 중에 다량 함유된 매연입자 등이 응결핵 역할을 해주어 비구름이 더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시 위에 국지적인 저기압을 만들어 천둥번개나 돌풍, 소나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는 주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뇌우가 발생하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도 많습니다. 이처럼 도시기후가 더 많은 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농촌보다 도시의 강수량이 많으며 동일 지점에 있어서 도시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강수량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대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 가운데 미립자의 수가 증가하여 햇빛의 대기 투과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사량이 농촌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기 전에 기후가 변화되면 도시 미기후에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이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온실가스의 증가가 기후에 영향을 미쳐 자연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상위 또는 하위 5%에 해당하는 기후 요소에 나타난 현상을 의미하며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엘니뇨 등 자연변동성과 지구온난화로 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 극한 기후 현상이 더 강해지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보다 광범위한 범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건강, 재난, 재해, 농업, 산림, 해양, 생태계 등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경우 먼저 기후변화 온난화 전망에 따라 폭염일수, 열대야 일수, 여름일수와 같은 고온과 관련 극한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한파일수, 결빙일수, 설일수와 같은 저온 관련 극한지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자연의 계절 길이가 변화할 것입니다. 실제로 기간을 정해 우리나라의 계절을 비교해 보면 겨울은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봄의 출현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 10년간 서울의 여름 계절 길이가 126일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없다면 2100년 정도에는 여름이 168일로 증가하고 겨울이 67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 아열대 기후지역이 확장되면서 한반도가 아열대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열대 기후지역은 2000년까지는 남부지역 일부에만 존재했고 2010년까지도 남부지역에만 존재했으나 점차 확장하여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는 도시 기온을 증가시키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합니다. 접지기층 이외의 기후가 변화하는 것은 접지기층 안쪽의 미기후 레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미래의 기온 증가가 도시 미기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의 기후는 모델링 결과에 따라 다른데 영국 모델을 통해 도출된 ICP 8.5 시나리오상에 서울과 도쿄의 기온을 예측한 결과 2040년도에는 4도씨, 2090년도에는 8도씨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는 도시 현상과 합쳐져 도시의 공간적인 열분포를 점점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도시 미기후를 점점 악화시키기 때문에 도시 미기후 관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시 미기후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습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